5월단체와 광주시민단체들이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항의 방문해 5.18 망언 의원 3명의 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5.18 망언 공청회의 주인공인 김진태 의원이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광주시의회가 새마을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늘로 예정된 폐지안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커졌고 폐차로 교체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른바 망언 국회의원 3인방을 규탄하기 위해서 5월단체가 오늘 국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분노한 5월단체 회원들은 이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에 맞춰 5월단체 관련자들이 자유한국당사 앞에 집결해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5.18을 부정하고 정쟁수단으로 이용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선 자유한국당의 망언을 한 의원 3명의 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처리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진실을 밝히고 역사가 바로 서야만이 이런 것이 되풀이 안 되고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나가지 않겠는가.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속히 재추천을 하든지 다른 정당에 추천권을 넘기라고 한국당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의원직 제명에 한국당이 동참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대답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의결을 해야 되고 5.18 왜곡 처벌법도 의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가운데 5월단체 대표들은 민주당과 야3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5월단체 등이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5.18 왜곡 처벌법은 한국형 홀로코스트 법으로도 불립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옹호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이 처벌하는 것처럼 우리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유포하면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 말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법안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2016년에 3건, 그리고 지난해 또 1건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5.18 왜곡을 처벌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번번이 법률 개정은 무산됐는지, 또 이번에 여야 사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김인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여야 사당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주 대낮 국회에서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막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는 3년 전에도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등 야3당 대표와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5.18 역사 왜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을 개정하자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길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걸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5.18 왜곡 처벌법을 번번이 반대한 건 이번 망언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입니다. 2013년엔 명예훼손법과 중복된다고, 지난 2016년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2017년에도 부정적 평가를 못하게 하고 처벌까지 하는 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 악법을 자신이 막아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을 왜곡해 형사재판 중인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분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런 집요한 반대에 더해 왜곡 논란이 뜨거울 때는 앞장서서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통과엔 소극적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제한 등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 역시 발목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런 점들은 세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완충작용으로 그런 5.18 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만들면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란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일단 추진력을 실어줬습니다. 공동 발의를 합의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 실제 입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을 낼지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의 역사가 뒤바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조사 범위에서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삭제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안 처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마친 사안이라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북한군 개입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 처리에 한국당이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신 잔재이자 특혜라는 비판 속에 광주시가 올해부터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친김에 시민단체가 관련 조례도 아예 폐지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오늘 광주시의회가 예정됐던 심의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마을 장학금 조례안 폐지를 심의하는 광주시의회 복도에서 시민단체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단체 회원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는 한켠에서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조례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즉시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올해 예산도 없어 유명무실해진 만큼 당연히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의 일반 상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광주시 새마을회 회원들은 자신들은 유신잔재나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니라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온 활동을 생각하면 조례 폐지는 지나치다고 폐지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잘못했다 치자 그때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잘못된 사람이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의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심의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새마을 문제가 제기된 이래 침묵해왔던 광주시 새마을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측의 갈등이 너무 팽배한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서로들 중지를 모아서 광주시의회는 오늘 19일 다시 상임위를 열어 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 조례안을 두고 시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지원 규모가 커진 데다 새 차로 바꾸면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 대회의실에 민원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무섭게 관련 부서에 보조금 신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3월 말 이후에 확정 통보가 갈 거예요. 그 이후로 조기 폐차가 확정돼요. 보조금 지급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형 1톤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차량 중량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용이나 승합차를 기준으로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되고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소형 승용차까지도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고철값 수준으로 책정되는 50여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많게는 100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등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할인 부분,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포함하면은 1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3만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농수축협 조합장의 이런저런 비리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도됐는데요. 조합장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은 조합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공동체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협동조합, 가입한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꾸려진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을 이끌어갈 조합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와 함께 책임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지역의 조합장에게는 연봉과 판공비 등 적지 않은 액수가 지급되고 이들은 예산 편성과 인사권은 물론 수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배당률도 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외에도 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선거를 위탁한 각 조합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권자만 260여만 명, 광주 전남에서도 4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제한적이지만 각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민들의 삶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생산과 가공 등 경제활동이나 금융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어 조합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조합장의 역할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꼼꼼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된 조합이 많을 경우 유권자마다 최소 2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배분될 수 있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결국 연고주의나 금품 선거로 얼룩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조합에서 자체 관리하였으나 돈 선거 등 불법이 끊이질 않았고 이런 부정적인 선거 분위기가 공직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에 따라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위탁 선거로 치러지는 이유를 되짚어보고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주 전남 200여 곳을 포함해 전국 1,300여 곳에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올바른 조합장 선출이 지역 농사노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권자들의 신중한 한 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